아. 자, 일단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다 맞은 친구가 한 명. 시간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3명. 그래서 3명이 전부 다 1번, 1번,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4개 맞은 친구가 2명. 둘 다 1번, 5번이에요. 그나마 좀 많이 막히는 게 1번, 5번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별건 없기는 한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본 친구는 그냥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자, 최고점자가 이제 6개 다 맞은 친구가 결국 2명이 됐고요. 여기서 1번 틀렸던 친구 1명이 이제 마저 풀어서 맞았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3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1번, 5번 중에서 5번 하나 고쳐가지고 또 111이에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1번과 5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3개 맞은 친구가 1명. 1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뭐 1번, 5번, 6번 후딱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은 이항분포죠. X가 BMP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확률분포표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확률분포 X, 그쵸? 변수,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뭐예요? 수학적 의미가? 얘는 무조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MP만 있으면은 확률 변수마저도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N은 실행횟수, 그 다음에 P는 성공 확률, X는 뭐냐면은 이건 그냥 성공 횟수예요. 아무리 의미를 싹 다 바꿔도 무조건 X는 성공 횟수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 성공 횟수가 빵번, 한 번,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행 횟수가 몇 번일까요? 몇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횟수가 빵번, 한 번, 2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무조건 N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빵번 성공? 2번 시행 중에서 빵번 성공하고 실패만 2번이구나. Q제곱이죠? Q제곱이 25분의 16. 실패 확률이 5분의 4네요. 그러면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둘 더하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얘는 뭐 1에서 5분의 4 뺀 거 5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X가 성공 횟수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항분포는 굉장히 축약된 식이죠.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만 나와 있으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목이 왜 이러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5번도 잠깐 볼게요. 5번. 이것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사실 6번이 더 쉬운 건데 6번이 더 어려운 건데 5번이 더 쉬운 거예요. 얘는 일단 X라는 게 이제 특수한 확률 분포 중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LM 시그마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금 2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확률 밀도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반드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35보다 커나 같은 확률, 이 둘이 똑같아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15가 35보다 작죠?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15가 만약에 어디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아, 그러면 35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아우, 이거 대칭돼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두 넓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괜찮나요? 아, 15랑 35는 평균에 대해서 그냥 좌우 대칭이구나. 그쵸? 아, 그러면 둘 합의 절반. 합이 50이니까 그냥 25가 될 거예요. 그쵸? 아, 그래서 답이 그냥 3번입니다. 되게 허무하죠? 그쵸? 허무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겸사겸사 한번 볼게요. 하하하하. x, n, m, 시그마 제곱. 그쵸? 평균 분산 순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x가 18부터 22까지, 지금 평균이 20인데 18부터 22까지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0.6826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어차피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니까 반토막만 놓고 본다면 얘는 0.3413입니다. 그죠? 0.3413. 자, 그 다음에 16에서부터 24까지. 그렇죠? 16에서부터 24까지. 어차피 또 2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이 전체 넓이가 지금 또 0.9544라고 그랬으니까 한쪽만 놓고 본다면 절반. 0.4772예요. 그렇죠? 0.4772.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6부터 22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16부터 22까지가 되니까 16부터 20까지는 0.4772. 그 다음에 20부터 22까지는 0.3413. 그래서 얘는 0.4772에다가 0.3413 더한 거 0.8185. 그쵸?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정의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은 갑시다. 우리 오늘은 이제 유형 8번 정교분포의 표준화부터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스토리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 중에서 실제로 나타나지는 분포를 그래프를 그렸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다 조사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시청률이라고 할게요. 좀 그런가? 그래 그냥 뭐 전 국민의 키를 그냥 다 쟀다고 쳐볼게요. 키를 그럼 뭐 빵 센티미터에서부터 뭐 2m, 3m 뭐까지 있다고 친다면 뭐 3m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신생아부터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 0cm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뭐 일단 출생한 애들을 생각한다면은 어딘가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엄청 키 큰 사람들까지 있어도 뭐 3m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전 국민의 평균이 어딘가 있기는 할 겁니다. 이런 게 실제 분포예요. 살짝 비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균이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게 실제 분포입니다. 그 실제 분포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식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못 뽑아내요. 식을 못 뽑아내요. 깔끔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수치별로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니까 어디에 몇 명 있고 어디에 몇 명 있고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냐? 그냥 일일이 막대 그래프 다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연장선에서 곡선으로 만들었다라고 치면 됩니다. 괜찮죠? 그냥 막대 그래프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실제 분포를 갖다가 그러면은 키가 무슨 저기 2m 넘어가는 사람 뭐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구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사 다 해야 돼요. 2m 넘는 사람 이거 다 조사해서 봐야 돼요. 뭐 지금이야 컴퓨터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딱 엔터 치면 그냥 뚜두두두 나오니까 그냥 계산할 수 있겠지만 옛날은 진짜 끔찍하죠. 일단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를 정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정교화시킨다라는 거. 정교화시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 실제 분포 가지고 고생해서 평균을 구해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내요.
그 평균과 분산 뽑아낸 걸로 에이 몰라 그냥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무슨 뭐 120cm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무슨 뭐 한 10cm다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왜 이러지 목이? 자 그러면은 이 NM 시그마에 관련된 거 fx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시그마인가? 시그마 제곱인가? 시그마 맞는 것 같은데 시그마 제곱분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시그마에다가 10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2가 있어야 되는데 나 10 왜 이러냐 미안해 10 몰라도 돼요 그죠? 2에 시그마에다가 10 집어넣었으면은 200분의 마이너스 x 빼기 120의 제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괜찮죠? 그러니까 실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갖다가 그냥 우리가 만든 이미식에다가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그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규화 작업이에요. 괜찮죠? 실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뽑아다가 집어넣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안 해요. 이건 통계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정규분포의 평균 표준 편차 다 주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확률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 왜 설명하냐? 알긴 알아야죠. 이 통계를 왜 쓰는지에 대한 거. 왜? 이 통계를 왜 쓰는지에 대한 거. 정규분포가 뭔지에 대한 거. 이런 걸 모르잖아요. 10중 8구 중간고사 지나가잖아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문제 푸는 방법만 기억나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 기억나면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 추정 가서 아예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추정 가면은 그러면 문제 변형해 놨을 때 아예 감도 안 잡혀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규분포가 뭔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생깁니다. 진짜예요. 참고로 이 얘기는 그러면은 뭐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 한 번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최상위권도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각 지역에서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안 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꾸 떠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여기가 평균. 뭐 이쪽도 평균이 있겠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지금 평균이 항상 최대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몰라요. 실제 분포는. 실제 분포는 평균에서 최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살짝 평균보다 비틀어진 데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건 모르는 건데 얘는 평균이 최대인 걸로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쓴다고요? 별 차이 안 나서 쓰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여긴 지금 뭐 없잖아요.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30cm? 신생아가 30cm보다는 클래나? 물론 아무튼 뭐 30cm도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키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막 250cm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넘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는 어떻다고요? 이 무한대까지 가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요. 키가 마이너스 120cm?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정규분포에는. 그래도 왜 쓰냐? 키가 0cm 이하로 가는 애들은 이거 적분해봤자 넓이 구해봤자 이게 0.0000000000000000001% 될까 말까? 그것도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얘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 계산할 때는 거의 오차가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근데 비용과 시간은 반도 안 들어가요. 진짜로. 시간도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비용도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근데 막상 계산해보면 별 차이 안 나고 그럼 당연히 이걸 쓰죠. 어차피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물론 정확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정확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이런 건 다 해야 돼요. 괜찮나요? 이런 거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 국민 다 조사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적당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뭐 시청률 조사 이런 것들 뭐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x가 nmc가 맞고 근데 보통 이걸로 계산해요?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이거는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것 뿐인 거고 이 다음에 들어갈 게 뭐예요? 상용 로그처럼 표를 만든 게 있다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정규분포였고요.
그럼 상경로그처럼 표를 만든 건데 그 표는 평균 표준 편차에 영향받지 않는가?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든 그런 새로운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아예 그냥 해석을 해요.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 표를 만드는 이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표준화 작업. 그리고 이런 확률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그냥 로그면 표준 정규 분포는 상용 로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이걸로 표를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만 이때 확률 변수를 x가 아니라 z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z라고 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m 플러스 무슨 뭐 2 시그마보다 커나 같을 확률 뭐 이런 거 구한다. 그쵸? 이런 것들 다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z는 뭐냐? 여기서 얘가 x라고 친다면 그쵸? 축이 얘는 z축이 되는 거고 쟤랑 똑같은 게 여기서는 2라는 거예요. 결국 z는 뭐라고요? 그냥 시그마 계수예요. 평균에서부터 시그마 몇 배 벌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봐봐요. m에다가 0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쵸? 시그마의 계수가 z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계수? 얘가 z라고? x가 m 플러스 그럼 z 시그마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쵸? 얘가 z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게 z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괜찮네? 같은 거예요. 얘를 z로 쓰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작업은 변수 변환에 관련된 건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얘가 z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잠깐 이거 지난번에 살짝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아니다. 이건 그냥 문제로 갑시다. 문제로. 이쪽에 있는 거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이거 589번. 자,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자, 두 확률 변수 x랑 y가 있어요.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 그쵸? 자,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는 n, 24제곱. 자, 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프는 그려도 되고요. 안 그려도 됩니다. 이건 x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 자, 얘는 22 평균으로 나오죠. 정규분포 그래프 그냥 비슷하게 그려도 됩니다. 실제로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높이 솟아올라 있어요. 원래는 전체 넓이는 1이고요. 자, 그때 p x가 12에서 16 사이의 확률과 y가 24에서부터 k까지의 확률이 똑같다. 상수 k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결국엔 뭐라고? 이거 z값만 잘 생각하면 돼요. z값만. 그럼 쟤는 지금 12부터 16이니까 뭐야 12부터 16? 그럼 이걸 z로 환산한다면 얘는 지금 0이죠? 얘는 뭐예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번 더 한 거죠? 얘가 그냥 1이에요. 괜찮네? 1. 왜? 12는 10 더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10이 m이고 2가 표준 편차죠. 1 곱하기 시그마. 얘가 z값인 거예요. 괜찮네? 그죠? 1. 그럼 16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수예요? 3배수 들어간 거죠? 괜찮죠? 이거 표준 편차의 3배예요. 야,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숫자니까 쉽지 문자면 되게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2의 z값을 뽑아내면 돼요. 12의 z값이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2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z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문자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필요해요. 이 식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어요. 이 식이.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부터 3까지. 그럼 얘는 z로 놓고 보면 1부터 3까지구나. 같은 거예요. z로 놓고 보면은. 그렇죠? 왜? 아까 이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m 플러스 25보다 커나 같을 때는
Z가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값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Z가 1부터 3 사이가 되겠네요. 자, 이때 이 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봐요. 참고적으로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Z값을 만들어내는 거. 표준화 작업은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X가 있죠. 여기에서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누면 Z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12도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16도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똑같은 걸 빼고 똑같은 걸로 나누니까. 자, 그럼 얘는 Z가 1부터 3까지구나.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4부터 K까지래요. 24는 어디 있어요? 뭐 여기 있겠죠? 24부터 K까지? 잠깐만, 이게 둘이 똑같아야 돼. 아무리 봐도 이거 Z로 만들어 놓으면 편차 4잖아요. 표준편차 4로 나누면 얘 1이에요. 괜찮네? 평균은 어차피 0이고. 그럼 여기도 3 나와야지. 괜찮죠? 그렇죠? 얘도 1부터 3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봐요. 잠깐만, 이게 3이라고? 그럼 K는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 3번 더한 거네? 그렇죠?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 3번 더한 거예요. 32예요. 자, 이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평균에서 표준편차로 나눈 거, 편차에서 표준편차 나눈 거. 그럼 얘는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눈 거, 얘도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거.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1이 맞잖아요. 얘가 Z인 거고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눈 거니까, 표준화 시킨 거니까 얘가 지금 3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시그마가 지금 4니까 12에서 20 더한 거구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프적인 걸로 해석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591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591번. 다시 한번 정규화 작업은 우리가 안 합니다. 정규화 작업은 이미 다 돼서 문제로 주어지고요. 우리는 표준화 작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빠르다. 화이팅.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표준화 작업. 정규화 작업, 표준화 작업. 괜찮지? 오케이. 맞아. 자,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도 되고 수식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수식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자꾸 그래프로 설명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수식으로만 풀면은 결국
암기로만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자, 591번에 힌트만 좀 가볼게요. 자, 일단 두 개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X랑 Y 관련된 거. 자, X는 평균이 2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1인 상태. 자, 여기가 지금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평균 M.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왜? 아니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2부터 4까지잖아요. 이거 확률 구하려고 하는데 2부터 4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Z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Z로 바꿔보면은 얘는 편차 빵이죠. 편차 빵이니까 Z값도 빵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래프는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어차피 막 줄이고 늘리고 하다 보면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게 그거라서. 자, 그럼 얘는 편차가 2죠. 편차가 2인데 표준 편차가 1이에요. 표준 편차가 1. 그럼 얘는 그냥 Z값 2예요. 괜찮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Z가 0부터 2까지예요. 자, 그걸 만약에 그래프 없이 수식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프로 보는 거, 수식만 이용해서 보는 거. 와! 자, 그래서 이거는 2배의 확률 Z가 0부터 2까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0부터 2까지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2배잖아요. 이 2배를 막 딴 데서 2배 하기에는 어렵죠.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요. 좌우 대칭. 그러면 얘는 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되겠지 뭐. 괜찮네?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 아니면 2배 찾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다시 한번 Z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나와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2배 맞네. 그쵸? 그 X로 돌려서 Y로 돌려서 나온 값이 2에 해당하는 게 2m-3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게 3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2를 더하면 2m 나오는 게 절반 m인 게 딱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무조건 좌우 대칭입니다. 3과 2m-3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0부터 2까지 2배잖아요. 근데 어차피 오른쪽 왼쪽 대칭이잖아. 그럼 오른쪽 거에다가 2배 한다면 오른쪽 왼쪽 둘 다 들어간 걸로 보는 게 좋겠지. 왜냐면은 저 y가 3부터 2m-3까지잖아요. 3하고 2m-3 무조건 m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인 걸 이용해서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어디? 좀 피곤한 것 같은데. 괜찮아? 껌 줄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마이너스 2가? 아니지. Z값에서는 평균이 무조건 0이죠.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2라고 쓴 거는 Z가 마이너스 1인 거고 Y값은 3인 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2 사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3과 2m-3은 둘 더하면 2m 나오죠. 그러면 합의 절반이 중간 지점인데 딱 평균되지.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마이너스 2랑 2로. 오케이. 좀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디가 헷갈리지?
뭐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은 3을 표준화시킨 게 마이너스 2죠. 그럼 3이라는 숫자를 표준화한다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3 빼기 m을 표준 편차 4로 나눈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오케이. 우리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수만큼 벌어졌느냐로 표준적 명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미안, 그 다음 헷갈리지? 자, 여기서 지금 좀 많이 멈춰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z값이 지금 0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z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살짝 지워지기는 했지만, 결국 시그마 계수입니다. 우리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수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배수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z값은 그냥 2로 나옵니다. 이게 편차, 2 시그마죠? 걔를 시그마로 나누면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3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애는 편차가 3 빼기 m. 3 빼기 m. 자, 그럼 걔를 표준 편차 몇으로 나눠요? 표준 편차가 지금 4잖아요. 그쵸? 이걸로 나눠주면은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봐도 돼요. 3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번 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쵸? 3이라는 숫자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번 뺀 상태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식화해서 정리한 게 요 표준화식. 요 식이 제일 많이 쓰인다라는 거. 괜찮죠? 오케이. m에서 표준 편차가 지금 4니까 8 뺀 거. 그게 지금 3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은 그냥 나왔죠? 오케이. 좀 이해될까? 자, 이게 오히려 뒤 걸 보다 보면 좀 더 감이 와요. 뒤 걸 보다 보면은. 계산하다 보면은 느낌이 좀 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막 시작한 상태라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n-3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평균에서부터 8 더한 거예요. 시그마 2배. 그럼 이걸로 봐도 어차피 얼마야? m은 11 나옵니다. m은 11이구나. 이거를 수식적으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예.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요 식에서 공식으로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z로 만드는 거는 3이라는 숫자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좀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있기는 해요. 이거저거 다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이제 계산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진짜로. 아마 여지까지 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쉬울 겁니다. 진짜로. 자, 592번을 한 번만 좀 볼게요.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자, 확률 분포, 그 정규 분포. x라는 애가 n, 40, 10의 제곱. 평균은 4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때 x가 35부터 55 사이의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요 식 안에서
표준화 시켜서 들어가도 돼요. 표준화는 편차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를 표준 편차 15로 나눈 걸로 봐도 돼요. 그럼 얘도 편차 15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봐도 돼요. 그쵸? 그럼 이거는 바로 그냥 끝나는데 왜 자꾸 그래프를 그려서 가냐? 그래프로 비교해보자 라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니까 이걸로 35부터 55까지 그죠? 확률 변수 x 이게 좌표축이 x축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래 우리는 정적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적분은 미적분 선택자들도 못해요. 진짜로 대학과정으로밖에 정적분이 안 돼요. 식 자체가. 그래서 표를 가지고 볼 건데 그 표를 Z로 환산했다 그러면은 35에 대응되는 Z값이 마이너스 0.5인 거고요. 그쵸? 왜? 아니 편차가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를 표준 편차 15로 나눈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수만큼 뺐냐? 0.5배만큼 뺐다. 그 시그마가 계수 Z값이 되는 거고요. 괜찮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1.5배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Z값이 1.5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를 X가 35에서 55 사이의 확률은 Z가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의 확률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수식만 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풀어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지 수식만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답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0.5부터 Z까지 0.5부터 0까지 이거는 0부터 0.5에다가 Z가 0에서 1.5까지인 걸로 봐주면 되겠고 그 지금 Z가 0.5인 애가 0.192로죠? 그죠? 여기 0.192로 뭐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거 딱 보고 Z가 마이너스 0.5까지 가나 플러스 0.5까지 가나 어차피 Z에 의한 확률 밀도함수 값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0.5랑 1.5 두 개 더하면 돼요. 0.192로랑 0.433이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0.6247 맞나? 맞나? 7, 4, 2 맞네. 0.6247 오케이. 자, 그러면은 594번 한번 풀어볼게요. 594 이거는 594는 문제 풀이로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표준정규분포 표가 여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진 않네요. 근데 30부터 36까지의 확률이 0.4514. 근데 평균이 33이에요. 좌우 대칭이죠? 어차피 반반입니다. 그때 36 넘어갈 확률 구해달라. 자, 오케이.
1에서 빼는 게 아니고 0.5에서 빼는 거죠. 자, 30부터 36까지면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0.4514, 이만큼이 0.4514죠. 그래서 지금 반토막만 내본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0.2757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36초과의 확률. 뭐 등호는 있으나 마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전체 0.5에서 0.2757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넓이가 나오겠죠? 그쵸? 0.2243 2757이 아닌데 2257이네 2257 아이고야 2257이네 2257 2257 그래서 0.2743이네요 2743 괜찮대? 오케이 동화야 괜찮니? 자 그러면은 자 표준화하여 미지수의 값 구하기 가봅시다. 자 596번 요거 직접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596번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힌트를 좀 빨리 주건 아니면은 설명을 빨리 하건 둘 중에 하나로 갈게요. 아직 좀 많이 헷갈리나? 살짝. 살짝. 자, 힌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차피 이런 x라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40부터 a까지의 넓이가 지금 0.84래요. 40부터 a까지의 넓이가 0.84래요. 근데 이거 표준화 시켜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표준화 시켜놓고 나면은 그쵸? 이거 표준화 시켜서 놓고 보면은 편차 표기 빼는 거죠? 40에서 45 빼는 거 마이너스 5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고 얘는 그러면 z가 되겠고 얘는 a에서 평균 뺀 거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z가 마이너스 1부터 5분의 a 빼기 m인 거예요. 이게 지금 0.84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z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 5분의 a 빼기 m. 그렇죠. 그럼 요거 더하는 거니까 1하고 딴 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1하고 딴 거. m이라고 좀 쓰기엔 좀 그런가 45라고 쓸게요. 동아야 자니? 좀 헷갈린 거 있을까? 근데 50점을 뒀을 때 범위를 구하는데 그럼 1680이잖아요. 이 그럼 680만 그러면 0.68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1부터 2까지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봤는데 좀 기억이 안 나고. 맞아요. 그게 평균이 지금 55잖아요. 그럼 5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거죠. 그럼 한쪽만 보면 0.34지. 0.34. 그래서 표준 편차가 5야. 어떻게 가면 좀 오나? 오케이. 우리 심심하면 다른 것도 천천히 좀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들 다 정리가 됐네요. 그죠? 이게 0.84가 나오려면은 0.3413에다가 0.4987이죠? 0.4987. 얘가 0.3413. 요게 0.4987. 그죠? 0.4987이 나오려면은 Z값은 3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요게 3이라는 거. 45에서부터 5에 3배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60이에요. 그렇죠. 뭐 아니면 얘가 그냥 3이라고 봐도 되니까. 그쵸? 15 더하기 45예요. 이걸 가지고 60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3배수 더한 거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어차피 표준화 작업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그러네. 599번 하나만 해볼게요. 599번. 자, 얘는 그래프 없이 설명을 먼저 할 거고요. 나머지 그래프를 추가로 더 그려서 보여줄게요. 답이 안 나왔나 그래도? 나왔네? 그리고? 이게 m값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긴 하네. 이게 뭐냐면은 80이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m 빼기 80은 편차예요. 아니네. 80이 평균이 아니네. 80이 별량값이네. 그러니까 얘가 x죠. m 빼기 x를 5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게 표준화 작업 Z죠. 그러니까 얘는 5만 뺀다면 마이너스 Z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m이 Z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m이 Z니까 얘는 지금 Z값이 1.5인 상태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5뺐어요.
그죠? 자, 요거를 한 줄만 좀 써볼게요. 왜냐면 이번에는 수식으로 좀 보는 걸 하려고. 왜?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도 계산은 전부 수식으로 가죠? 그래서 수식만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표준화 시킨다. 전체적으로 다 m을 빼버릴게요. m 빼기 m, x 빼기 m 플러스 8 빼기 m. 그죠? 이게 다 편차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다 나눌게요. 뭐 그래도 부동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있는 얘가 Z인 거예요. 괜찮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게 표준화 Z. 왼쪽은 빵, 오른쪽은 시그마분의 8. 괜찮죠? 그래서 Z값은 시그마분의 8입니다. Z값이 제일 중요해요. 표준화 작업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얘도 똑같이 두 개만 있으니까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눴다. 그러면은 m 빼기 8에서 m 뺀 거를 시그마로 나눴다. 한마디로 Z값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8을 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뺀 게 지금 0.3664로 나오고 있대요. 자, Z값을 뽑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수식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는 m 시그마 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m 시그마 제곱.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평균 m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m부터 m 플러스 8까지. 얘는 n-8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네요. 괜찮죠? 자, 이거를 Z 표준화 입장에서 본다면은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상태예요. 얘가 지금 0이었고요. 얘가 시그마분의 8.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8. 그쵸? 지금 왼쪽에서 나타나져 있는 요 부분. 요거는 지금 요 넓이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 요 넓이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요 넓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뺐는데 지금 0.3664래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죠. 이 둘 더하면은 0.5예요. 둘 더하면 0.5. 그렇죠. 둘 더하면 0.5.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몰라. 그냥 A라고 잡을게요. 얘를 B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식이 총 몇 개 나와요? A 빼기 B는 0.3664가 되고요. 둘을 더하면 0.5가 되네요.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이기 때문에 A, B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쉽다 그래 놓고서는 뭔가 거짓말하는 느낌이야. 이 문제는 이건 좀 어렵긴 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보니까 2a는 0.8664. 따라서 a는 0.433이에요. 아우 잠깐만, a가 뭐였지? a가 z가 0부터 시그마분의 8이었어요. 이게 0.4332가 나온대요. 근데 0.4332가 나오려면은 z값이 1.5일 때예요. 괜찮죠? 그래서 1.5 시그마가 8이니까 시그마분은 1.5분의 8. 이게 얼마지? 3분의 16? 있구나. 미안해. 4번 있구나. 그렇죠? 답이 4번이에요.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600번으로도 좀 가볼게요. 이게 자꾸 이게 변형 문제 때문에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뒤쪽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진짜 감이 좀 와요. 진짜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교분포 뭐랄까 정교분포의 어떤 특징? 성질? 이런 걸 좀 보느라고 그러는 거고 실제 정교분포 활용 문제를 보겠다고 해서 600번 같은 거 보면 좀 잘 보여요. 자, 얘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이 67점, 표준 편차가 4점이래요. 나는 이거를 확률 변수 A라고 할게요. A 학교 학생들의 성적, 뭐 X로 잡아도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평균은 67점, 표준 편차는 4점인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 그럼 그 보충 수업 받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얘는 뭐만 보면 돼요? A가 65점 이하인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왜? 아니 65점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보충 수업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 자체가 A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보충 수업 받아야 되는 학생들 비율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평균이 67이에요. A라는 학생들 점수 분포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때 우리는 65점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은 전부 보충 수업을 받아요. 요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넓이를 우리는 표준화해서 들어가죠. 자, A가 지금 다시 한번 얘는 평균이 67점, 표준 편차가 4인 정교분포를 따라가는데 표준화는 무조건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이야. 이걸 기준으로 본 거니까. 상용 로고처럼 이미 밑이 깔려 있어요. 평균 표준 편차를 0일로 일단 잡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65? 일단 얘는 0이에요. 65? 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0.5번 뺀 거죠. 마이너스 0.5예요. Z값이. 자, 이거를 만약에 표준화 작업으로 간다. 편차에서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봐도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Z로 바뀌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예요? 지금 문제 보니까 0부터 0.5까지가 0.19예요. 여기가 지금 0.19야. 그럼 0.5에서 0.19 빼면 되죠. 그쵸? 0.31이겠네. 그쵸? 0.31. 31%의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받아요. 그쵸? 대충 6등급 이하 친구들은 거의 죄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답이 그래서 0.31.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601번 한번 해볼게요. 601번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정리만 잘하면 돼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는 거는 정규분포에 때려박았다, 정규화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뭔가 이상해서 평균보다 오래 걸리는 게 안 좋은 거야. 그치. 25분의 3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게 높은 쪽으로 25분의 3이 아니고 낮은 쪽으로 25분의 3이라서 왼쪽. 그렇지. 그래서 Z값이 맞아. 마이너스 1.2. 응?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왜냐면은 실생활로 쓰이는 걸 좀 봐야 감이 확실하게 와요. 그 전까지는 정균포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두루뭉실해요. Z값이 2인 걸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답이야. 우리 참 되게 여유 있구나. 오케이. 잘했네. 와, 잘한다. 잘한다. 이게 요런 실제 정규분포를 실생활에다가 활용하는 걸 좀 봐야 감이 딱 와요. 그러니까 되게 두루뭉실하잖아요. 이게 이 의미 없이 그냥 갖다가 계속 쓰고 있으면은 감이 잘 안 와요. 정규분포가 지금 왜 필요한지 이런 게 좀 그래요. 근데 딱 유형 11번부터가 아무래도 좀 실생활 활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정규분포구나 라고 좀 감이 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2인 상태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쵸? 실제로 이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대충 비슷하다. 정확하게 이러진 않겠지만 얼추 이거랑 비슷하게 가겠구나. 자, 그거를 14부터 20까지만 구해달라. 그러면 뭐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4,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렇죠? 20은 Z값이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찾아서 후딱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식만 가지고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차피 이 넓이는 뭐 여기 표에서 Z값이 지금 2.0인 걸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0.477이. 그 다음에 요거는 z값이 1인 걸 구해주니까 0.343. 그러니까 표가 솔직히 아니 식이 없어도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차피 추정 들어가면은 식으로만 내용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식적인 것도 연습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자,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은 0.8185. 그죠? 전체 81.85%의 학생들이 14kg에서 학생이 아니구나. 수화물 무게가 14kg에서 20kg 사이일 확률이 81.85%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미안, 조금 어려운데 604번 가볼게요. 604번. 그렇네.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점수가 80점 이상인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점수니까 얘는 확률 변수 x의 값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m 빼기 x를 5시그마로 나눈 거죠. m 빼기 x에다 마이너스 씌우면 x 빼기 m 편차죠. 그래서 5만 뺀다면 시그마 분의 m 빼기 x 그건 마이너스 z예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5분의 z라서 z값이 마이너스 5m짜리인 거. 손을 앞으로 그치, 마이너스 1.5. 오케이. 근데 이게 마이너스 z라서 z는 1.5가 돼요. 그러면. 왜냐면은 x 빼기 m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m 빼기 x죠. 그래. 오케이. 좀 감 확실히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1000명 중에 680명이잖아요. 0.68이에요. 그쵸? 비율상 0.68. 1000명 중 680명이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 X가 학생들의 점수인데, 다시 한번. X가 50점 이상이면서 60점 이하일 확률 680명이다. 근데 그게 1000명 중에서 680명이잖아요. 통계적 확률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 정도면은 꽤 많은 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면 수학적 확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0.68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푼 친구들은 여유되면 잠깐 다른 것도 좀 풀어볼게요.
딱 맞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시그마 분의 5까지가 0.34. Z가 0부터 시그마 분의 5까지가 0.68에서 0.34. 근데 0.34가 있지.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5까지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뭐 그래프를 본다면 50부터 60까지 지금 요 넓이가 0.68이라 그랬는데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한쪽만 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0.34네. 그쵸? 근데 Z값이 0부터 1까지가 0.34라고 얘기했으니까 표준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딱 표준 편차랑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편차가 5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얼마다? 그냥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뭐 물론 이걸 가지고 다 표준화시켜도 괜찮아요. 어차피 편차는 마이너스 5.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건 어차피 Z로 가겠고 5를 시그마 분의 1로 나눈 거. 자, 그럼 얘가 0.68. 그쵸? 그래서 지금 얘는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X가 65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X가 65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해서 본다 그러면은 편차가 지금 10, 표준 편차가 5. Z가 2 이상일 확률이구나. 그쵸? 그러면 0부터 2까지 확률은 0.48이니까 요 초록색 보라색에 해당하는 거는 0.02. 그쵸? 2%입니다. 굉장하죠? 표준 편차가 5면은 평균 55점에서 65점만 넘어도 상위 2%예요. 그죠? 엄청납니다. 표준 편차가 되게 커요, 보통. 시험 보면은. 일반적인 학교 시험 보면은 평균이 40점에서 60점 정도 나오잖아요. 표준 편차가 한 20점 정도 나와요. 표준 편차가. 거의 대부분 학교 시험들이. 진짜로. 화이팅. 알았어.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유형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605번. 이것도 문제는 비슷해요. 그치만,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직접 풀 수 있으면 풀고요. 괜찮으면은, 좀 안 되겠으면 같이 좀 들어볼게요. 동아야, 괜찮니? 자, 1400명의 몸무게가 지금 65k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이때 X는 학생들의 몸무게를 변수화시킨 겁니다. 자, 그럼 몸무게가 평균 65kg,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kg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NM 시그마가 아니고 NM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점 같은 데 쓸 때는 이거 제곱 꼭 써놔야 됩니다. 자, 그때 표준정기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이 아니구나. 54.5kg에서 68.5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몸무게가 54.5kg 이상이면서 68.5kg인 학생 수를 구한다. N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그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자,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어차피 이거 전체 사람 수로 나눠주면 그게 확률이잖아요. 얘를 전체 학생 수 1000명으로 나눠준다면 그게 어쨌거나 몸무게가 54.5에서
68.5인 학생의 비율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요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 그냥 1000만 곱하면 돼요. 괜찮죠? 요것만 구해서 1000 곱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표는. 그렇죠? 천이 아니라 1400이네. 미안해. 1400이구나. 1400. 1000인 줄 알았어. 무슨 뜻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1400명 중에서 그 사람 수가 결국에는 확률이 되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확률 밀도 함수 이용해서 요 사이에 넓이만 구하면 돼요. x가 54.5에서 68.5 사이의 확률. 평균과 표준편차도 다 나와 있고.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7분의 3.5는 0.5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 오케이. 좀 헷갈리나? 어떻게 부르시죠? 이게 지금 이항분포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흰 공 2개, 검은 공 X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면 1000원을 받고 검은 공이 나오면 500원을 내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시 마이너스 200원일 때 X의 값을 구하죠. 사실 이런 풀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니다. 그냥 원칙대로 갑시다. 확률 변수 x가 플러스 1000이고 마이너스 200 있어요. 두 개밖에 없지. 그러면은 1000이 나올 확률은 2 플러스 x분의 2죠. 그리고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경우는 2 플러스 x분의 x.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00과 1000이 있어. 500과 아니다. 1000과 마이너스 500이 있는데 1000의 확률과 마이너스 500 확률이 있죠. 그걸 다 곱해서 평균 낸 게 마이너스 200이라는 거. 이야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겠네요. 어차피 54.5면은 편차 마이너스 10.5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이거는 3.5를 7로 나눈 거. 그죠?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z가 1.5인 것과 z가 0.5인 걸 표에서 찾아서 더해주면 되겠죠? 0.43 더하기 0.19 둘 더하면 0.62
그래서 여기다가 1400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4 곱하기 62? 얼마예요? 742 434 868 그렇죠. 그래서 868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애매하네. 저기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깐만. 5시 20분까지만. 하하하하. 아, 이거 끝내고 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통화 안녕.